민수는 어머니와 10년째 남남처럼 지냈다. 연락을 끊었다기보다는 걸지 못했다는 말이 더 정확했다. 어느 순간부터 그 번호 앞에서 말이 사라졌기 때문이다. 민수는 오래도록 그렇게 믿었다. 어머니는 자신을 믿지 않았다고. 자신의 판단도 선택도 결국 자신이라는 사람 자체도 확인한 적은 없었지만 그 생각은 오래전부터 사실처럼 굳어 있었다. 완전히 끊긴 건 아니었다. 이모와는 간간히 연락을 하고 있었다. 어머니 소식은 대부분 이모를 통해 들었다. 허리가 안 좋아졌다는 말, 겨울마다 기침이 길어진다는 말, 병원에 다닌다는 말도. 엄마가 너 얘기는 안 한다. 괜히 내 마음 불편해질까봐. 이모는 그렇게 말했다. 민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안도했고 동시에 스스로를 설득했다. 이 정도 거리면 괜찮다고. 이 정도 침묵은 아직 괜찮다고. 어머니가 아프다는 걸 알면서도 직접 묻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가 생겼기 때문이다. 전화기를 들고 이모 번호를 누르는 건 쉬웠다. 하지만 어머니 번호는 끝내 누르지 못했다. 괜히 울 것 같았고, 괜히 아무 말도 못할 것 같았고, 무엇보다 괜찮다는 말을 믿어버릴까 봐 두려웠다. 민수는 그 두려움을 신중함이라고 불렀다. 모든 균열은 세상으로 나서려던 그해 겨울에 시작되었다. 민수가 하겠다고 한 건 사업이 아니었다. 친구의 일이었다. 친구 이름으로는 안 되고 민수의 이름이 필요하다고 했다. 책임을 나누자는 제안이라기보다 위험을 대신 져달라는 부탁에 가까웠다. 민수는 어머니와 신처럼 지냈다.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. 내 인생을 남의 사업에 걸지 마라. 그 말에는 반대보다 두려움이, 분노보다 기억이 더 많이 섞여 있었다. 아버지가 사업이라는 이름의 빚 앞에서 무너졌던 시간을 어머니는 이미 겪은 사람이었다. 하지만 민수에게 그 말은 걱정이 아니라 불신처럼 들렸다. 지켜보겠다는 말이 아니라 막아서겠다는 선언처럼 들렸기 때문이다. 민수는 그날 이후로도 계속 그 말을 오해했다. 어머니가 자신의 가능성을 믿지 않는다고,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았다고. 그래서 민수는 증명하고 싶어졌고 설명하지 않은 채 멀어지는 쪽을 택했다. 민수는 보란듯이 나가겠다고 말하지 않았다. 그저 조금만 떨어져 생각해보겠다고 했다. 어머니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. 민수는 그 침묵을 체념이라고 해석했다. 하지만 그 조금은 돌아오지 못할 시간이 되었다. 현실은 생각보다 빠르게 무너졌다. 친구의 일은 몇 번의 계절도 버티지 못하고 흔적처럼 사라졌다. 돈보다 민수를 더 무너뜨린 건 함께하겠다던 사람들이 아무 말 없이 하나둘 사라지는 일이었다. 그때마다 민수는 어머니를 떠올렸고 그 떠올림은 늘 같은 생각으로 끝났다. 역시 엄마 말이 맞았어. 그 생각은 반성이 아니라 연락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되었다. 겨울바람이 옷깃을 파고들 때마다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다. 전화 앞에서 번호를 누르다 멈춘 적이 수십 번이었다. 잘 지낸다. 고 말할 자신도 없었고 도와달라. 고 말할 용기는 더 없었다. 연락하지 않는 시간은 어느새 연락할 수 없는 시간이 되어 흘러갔다. 그러던 어느 겨울 아침 이모에게서 전화가 왔다. 민수야. 떨리는 그 한마디에 민수는 이미 알아버렸다. 내 엄마가 어젯밤에 갔다. 장례를 치르는 동안 이모는 몇 번이나 같은 말을 꺼냈다. 내 엄마가 마지막에 꼭 전하라고 한 말이 있어. 민수는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흘려들었다. 이미 늦은 말일 거라고, 이제 와서 들을 이야기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. 그 생각조차 어머니를 과소평가하는 또 하나의 오해였다는 걸 민수는 그때는 알지 못했다. 모든 절차가 끝난 뒤 어머니의 방 앞에서 이모가 다시 말했다. 서랍 하나만 열어봐. 네 엄마가 네가 오면 꼭 보게 하라고 했어. 민수는 그제야 방 안으로 들어갔다. 그리고 말없이 서랍을 열었다. 서랍 안에는 낡은 비닐봉투에 쌓인 통장 한 권이 들어있었다. 예금주 김민수. 첫 장을 넘기자 민수가 집을 떠난 다음 달부터 기록이 시작되어 있었다. 금액은 매달 달랐다. 어떤 달은 20만 원, 어떤 달은
단돈 몇만 원이었다. 그리고 아무 기록도 없는 공백의 달들. 민수는 그 공백들을 손가락으로 가만히 짚어보았다. 그제야 민수는 깨달았다. 어머니의 침묵도 기다림도 반대도 모두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다는 걸. 통장이 비어있던 그 달은 어머니가 자기 병원비를 미루던 시간이었을 것이다. 자신이 실패의 밤을 원망으로 채우고 있을 때도 어머니는 아들의 이름이 적힌 통장에 돈을 밀어넣고 있었다. 통장 뒤에는 접힌 편지 한 장이 끼어 있었다. 민수야, 엄마가 반대한 건 네가 실패할까봐 무서워서가 아니야. 네 아버지가 그 길에서 어떻게 무너졌는지 엄마는 알고 있었거든. 그 외로운 길을 내 아들이 다시 걷게 될까봐 그게 겁이 났다. 모진 말 해서 미안하다. 밥은 굶지 말고 다녀라. 그때 이모가 작은 상자 하나를 내밀었다. 내 엄마가 눈 감기 전까지 이거 뜨고 있었어. 내 손 시린 거 제일 싫어했거든. 상자 안에는 붉은 털장갑 한 켤레가 들어있었다. 민수는 장갑 속에 손을 밀어 넣었다. 생각보다 따뜻했다. 민수는 붉은 장갑을 벗어 가슴에 안았다. 그제야 어머니를 이해한 건 아니었다. 그저 왜 그때 전화 한 통을 하지 못했는지가 조금 더 선명해졌을 뿐이었다. 이해보다 후회가 조금 더 늦게 도착했다.